인베스팅닷컴에서 꼽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하락한 종목들에는 재무관리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워크데이, 반도체 제조회사인 ASML, 재생에너지 회사인 엘렉슨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상승한 종목들에는 의약품 유통기업인 맥케슨, 물류기업 JB헌트, 올해 포춘 500의 10위에 링크된 제약회사인 아메리소스보진 등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하락 종목은 제약기업인 알렉시온 파메슈티컬스입니다. 지난주 파마슈티컬스가 생명공학기업인 스텔스바이오 테라퓨틱스와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제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죠. 10일 알렉시온과 스텔스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일 에라미프레티드의 공동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라미프레티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를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치료제로 유전성 미토콘드리아 질환인 원발성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질환은 골격근 약화와 만성 피로, 운동 불내성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원발성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 치료제를 위해 승인된 치료제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16일 알렉시온이 아첼리온 파마슈티컬스를 주당 $6 30센트, 즉 우리 돈으로 9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알렉시온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피인수 기업인 아첼리온은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인사 및 재무관리 어플리케이션 전문 업체인 워크데이의 소식입니다. 2005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작년에는 한국에도 진출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인사와 재무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 국가, 기업마다 각기 다른데요. 그래서 표준 솔루션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데이는 특정 기업에 맞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수많은 설정을 조합해서 고객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도록 하는데요. 또 워크데이 HCM 솔루션의 장점은 단일 플랫폼에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인재 고용과 훈련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 수동적이었던 직원들이 인사와 재무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강점입니다. 16일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체로 투자은행 스티펠 니콜라스는 주가 목표치를 $210에서 $180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의약품 유통기업인 맥케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태 소송을 진행 중인 3대 메이저 제약 업체들, 즉 아메리소스버진과 카네널 헬스, 맥케슨 등이 미 정부 및 지방 정부에게 합의금 $180억, 즉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의 지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가 완료되면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합의 내용은 이 메이저 3개사가 향후 18년 동안에 총 $180억 지불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이 3개사는 오는 21일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주 정부와 합의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다른 제약 업체들도 추가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8월 오클라호마주 법원으로부터 $5억 7,200만 배상 판결받은 존슨앤존슨도 추가 기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오피오이드 제조와 관련된 미국 내 첫 손해배상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 대형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JP모건과 시티그룹에 이어 저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우려 가운데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은행의 가장 큰 사업인 컨슈머 뱅킹 부분이 3% 신장됐습니다. 2015년 이후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고금리의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대출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또 예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또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2차례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이자 마진이 감소하면서 2.41%가 됐지만 전체적인 대출 성장이 5%를 달성하면서 저금리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6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51센트를 뛰어넘었고요. 매출도 229억 6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상회했고 이에 주가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였습니다.